반갑습니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의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새로운 강좌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문이과 공통교육과정, 그중에서 수능 기출 문제를, 최근에 빈출 문제를 빠짐없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는 강좌, 바로 이 기출의 미래 강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OT 시간이고요. 강의 전체적인 구성, 그리고 또 쌤이 강의 시간에 어떤 강조하는 강의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정리를 하고 바로 본 1강으로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자체가 EBS 기출의 미래라고 하는 그 교재를 토대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크게 기출편, 미래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쌤이 작년에는 기하와 벡터를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 통해 만나게 됐는데, 확률과 통계는 약간의 걱정이 되는 마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강좌가 문이과 공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겠지만 아마 문과 수험생들은 쌤의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을 텐데, 1강 바로 겪어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출편은 수능에 최근에 나와 있는 모든 기출 문제가 최근 5년 동안 것은요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5년 이외의 것도 이전의 것도 중요한 건 들어가 있고요. 강의가 총 1강부터 21강까지 전체의 얼마인가요? 7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래편은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새롭게 제작이 된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항들인데, 미적분투나 기하벡터하고 다르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 또 여러분 미적분 1이나 또는 뭐 수학 2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목과는 다르게 확률과 통계는 굉장히 요 기출의 미래편의 문항들이 수능의 문항과 큰 갭이 없습니다. 미적분투나 기백은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수학 2 같은 경우도 최고 난도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다시 말하면 수능 준비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 강좌 하나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쌤이랑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되는, 착안해야 되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개념도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도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개념 중심으로 제작된 EBS 강좌들이 있습니다. 수능 개념이라든지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개념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있고, 따라서 모든 증명, 모든 설명은 전부 다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좌를 참고하시고, 이 강좌는 개념이 있지만 문제를 직접 어떻게 풀 것이냐,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하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정리를 하면서 또 문제와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지, 개념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개념의 어떤 기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쏟지는 않을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기출편과 미래편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기출편이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출편을 완벽하게 진행을 여러분이 하시면은요, 미래편은 혼자서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쌤 해보고요. 기출편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진짜 어려운 문항들이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통계 같은 문항은요, 문이과 수능에서 한 19번, 20번 정도로 준 킬러 문항으로 나온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과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문이과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한 문제가 경우의 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능을 잠깐 예를 들면은 중복조합 문제 같은 게 특히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항들, 어쨌든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항들은 해설, 단편적인 풀이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 실제로 확통 같은 경우가 거의 모든 문항이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쌤이랑 같이 고민하는 그런 강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좌가 문항별 검색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2, 3점짜리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항까지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문항별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모르는 문항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본 1강에서 쌤이 또 강의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고3 수능 또 N수생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수능 당일날 결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옳다고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수능 당일날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1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